홍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위대 최후의 보루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홍콩 이공대 해산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 같은 모습이죠. 지금 현장은 어떤지 현지 취재하고 있는 KBS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양봉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콩 시간 몇 시예요? 지금 아침 7시 47분이죠. 한 시간씩 차군요. 네네. 어젯밤에 네.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 해산 작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네. 상황이 어땠습니까? 해산 작전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주변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렇게 포위 작전을 나흘째, 오늘이면 나흘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위 작전. 예. 네,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시위대가 몇 명이냐 이거는 좀 매체마다 좀 다른데요. 최소 한 5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전하고 있고요. 어제 종일 보면 그 중에서 사실 학생들이나 시위자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걸 일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수자 중에서 성인은 즉시 체포가 돼서 네. 경찰서로 가고 18세 이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 등록을 해놓고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대 사태라든가 연대 사태라든가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홍콩 쪽에서는 저격수까지 배치하겠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경한가 봐요. 진압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숫자로도 드러나는데요. 지금 네. 보면 이제 홍콩 이공대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시위대들이 이야기했던 홍콩 이공대에 대한 어떤 진압 작전이 17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체포된 홍콩에서 체포된 시위자가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0명 정도가 홍콩 이공대에서 잡혔고요. 홍콩 이공대에 갇혀 있는 학생이나 시위대들을 구출하자라고 해서 18일 하루 종일 도심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 도심 시위 현장에서 한 500명 정도가 잡힌 겁니다. 이 1,100명은 뭐냐고 하면 6월 9일부터 이 홍콩 사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6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석 달 넘게 5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체포된 전체 체포자가 한 4,000명 정도예요. 4,000명 정도인데 단 이틀 동안 1,100명이 잡혔다는 것은 경찰이 얼마나 강경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쉽게 통계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청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 봤어요. 실제로 인민해방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16일 상황인데요. 16일 토요일 날 홍콩 침례대학교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시위 등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차단되거나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들이 치우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그 인근에 있던 부대의 병사들이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홍콩에 주둔한 인민해방군이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촬영한 영상까지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면 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취재진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스 증명이 되어지면 보호를 받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위자들하고 이제 동일하게 경찰이 일단 저희들을 취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홍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단히 알리고 싶은 이 절박한 마음들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협조적이고 특히 외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공세적인 체포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지지를 합니다만은 체류과서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걱정은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네네. 걱정인데 곧 그 홍콩에서 선거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요번 선거가 일요일인데요. 어떤 뭐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콩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일요일 날 하는 거는 구의회 우리말은 마포구 영등포구 가는 구의회 지방의회 선거거든요. 24일에 하는 거는요. 예. 네, 구의회고 우리 국책적인 입법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입법회 선거는 내년 9월이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구의회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서 구의회가 이제 말한 지방의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콩은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고 하면 네. 이 구의원이 입법의원을 즉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명의 입법의원 중에서 30명이 직선으로 뽑힌 입법의원 중에서 26명이 현직 구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시민의 지지나 뭐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입법위원도 충분히 겸직이 가능하고요. 또 행정장관을 뽑는 간선 선거인단이 한 1,200명 되는데 네. 여기에 구의원이 117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 18개 구에서 이긴 지금 말하면 진영 개파 이렇게 이제 뭐 친중파와 뭐 민주파가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서 구의원 선거에서 452명을 뽑는데 그 구별로 이긴 개파가 이 홍콩 행정장관 간선 선거인단에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17명을 찍으면 친중파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선거에서는 민주파가 30, 친중파라고 하는 정당들이 73대 7 구도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5대 5 정도만 나와도 이긴 선거일 테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입법위원회 진출이라든지 네. 이번 지금 홍콩 시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진영들의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구의원 진출이라든지 입법위원 진출이라든지 선거인단에서 어떤 그런 발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도권에서 이렇게 홍콩 민주화 요구들 자체가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콩 사태가 6개월째 있는 사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거는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네. 구의회 의원들 뽑는 선거의 의미만 가지는 건 아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번 시위 사태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관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참 제일 핵심적인 문제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중국이 지금 홍콩 시위하는 사람들을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두 체제를 지키지 않는다. 네. 서방의 뭐 이런 힘을 빌어서 이 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색깔혁명, 체제 전복을 시도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콩에서 시위를 하는 민주 진영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이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일국 양제를 지키지 않는다. 약속해놓고 일국 양제 지키지 않는다. 근데 방점이 좀 다른 거예요. 중국은 일국의 방점이 있고 홍콩 민심은 양제, 즉 홍콩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약속했던 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국 양제를 훼손하는 건 중국이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997년에 영국에서 반환을 받으면서 50년 동안 일국 양제 시스템을 이제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국도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행사를 하지만 행정적인 어떤 자치나 어떤 사법적인 자율성 이런 부분들은 홍콩에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제. 그랬는데 이 송화법 같은 경우가 따져놓고 보면 사실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곳에 보내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되게 상식적으로 보입니다만은 홍콩의 여론은 이게 사법적인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즉 홍콩의 민주주의자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의 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이 직선제를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죠? 전혀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국가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시위 취재하면서. 감사합니다. 홍콩 현지에 있는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이 석방됐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김경래 채널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5분 돌아옵니다.